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통합,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중에 첫 번째로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미션과 비전이 있고 그것이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그것이 프로젝트화 되어서 단위 업무를 하는 구성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단위 업무들을 어떻게 잘 합쳐내느냐라는 걸 거거든요. 근데 합친다는 게 단순히 합친다는 걸로 끝나면은 참 쉬울 텐데 합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합칠 때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일이 끝나야 이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뭐 서로 일정이 안 맞고 이런 디펜던시, 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은 쉽지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하려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꼭 필요한데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통합에 왜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위 업무를 하는 이런 팀이나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은 자기가 하는 업무의 외부를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게 도메인별이든 팀별이든 자기가 하는 역할만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외부를 이렇게 돌아볼 그런 기회가 상당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개별 단위 업무를 하는 분이면 그쪽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일의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상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지만 결국은 이 단위를 통합해내서 완결을 시키려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거고 그게 바로 PM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M이란 건 단위 업무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서 통합을 해주는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허브 같은 역할이 될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덕천 허브, 그 다음에 이런 곤지암 허브 이런 데서 택배도 허브로 모여서 다시 이렇게 분배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통합을 위한 허브가 될 겁니다. 허브가 됐다 보니까 먼저 단점부터 말하면요. 그 허브가 실패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실패 단일 지점이 될 확률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실패되거나 뭔가 속도가 늦춰지거나 하면 프로젝트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은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이 커뮤니케이션 허브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혈액이 신체에서 잘 돌듯이 정보가 프로젝트 간 그 구성원 간에 잘 돌게 만들면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프로젝트가 실패 확률이 꽤 높다, 70% 이상은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 좀 있습니다. 실패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항상 실패하고요. 프로젝트의 실패란 일정을 못 맞췄던, 고객의 기대치를 못 맞췄던, 스코프를 다 구현 못해서 기대치를 못 맞췄던, 품질이 낮았던, 뭐 돈을 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썼던 등등 해서 다 실패할 텐데 실패라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서 관리할 요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항상 성공하고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항상 실패한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허브의 역할을 하는데 PM의 커뮤니케이션과 통합 역량, 이해관계자를 다루는 역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이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위 업무를 하는 분들과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그 위의 어떤 경영진은 마인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단위 업무를 하는 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도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서 더 구체화해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통은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이란 게 아니라 업무 자체, 프로젝트의 완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인프라 준비가 안 돼서 개발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저 팀에서 API를 완성해줘야 개발을 하는데 그걸 안 해줘서 못해요. 현실적인 안 되는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변명은 아니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세상 모든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라는 이유를 찾는 태도가 아니라 이걸 해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반대의 태도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라고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인프라 세팅이 안 돼서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럼 인프라 세팅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겠네? 라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태도고요. 그 말인 즉슨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허브랑도 다 있죠. 이 개발자가 인프라 담당자랑 긴밀한 협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간에서 인프라는 이때까지 돼야 되고 어디까지 뭐가 돼야 됩니다. 다 되고 나면 개발자한테 인프라 완성됐으니까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합의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PM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이 주도성과 능동성,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자면 전략적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을 해낸다는 건 디펜던시 문제, 어떤 일이 먼저 돼야 되고 이 일이 돼야 저게 되고 어떤 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악효과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거는 어떤 업무나 당연할 수 있겠지만요. 아까 얘기했던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PM의 입장이라면 훨씬 더 좀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못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능동적으로 체크하고 약간 속된 말로 그 멤버들을 멱살을 잡고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메인별 개발자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간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못 보기 때문에 다들 약간 어리버리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PM은 그걸 잘 조율해주고 일을 분배해주고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팀 간의 핑퐁이 일어나는 경우, 핑퐁 역시도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겉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PM이 개입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통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조금 방대한 분야라서 동영상을 아마 좀 1편, 2편, 3편까지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